우리의 얼굴은 왜 몸의 다른 부위보다 더 빨리 늙는 것처럼 보일까요? 매일 거울을 보며 무심코 지나쳤던 이 질문의 해답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에서 조용히 쏟아져 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햇빛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동시에 시간의 흔적을 새기는 태양의 두 얼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올해 47살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9년째 마라톤을 꾸준히 해온 열정적인 운동가입니다. 그의 하루는 보통 대여섯 시간 이상 햇빛 아래에서 펼쳐집니다.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평일에도 매일 20km가 넘는 출근길을 직접 달려가고 야외에서 일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고 모자도 챙겼었지만 땀으로 범벅이 되는 운동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어 지금은 그저 편안하게 햇빛을 맞으며 달린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은 고작 15분 남짓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단 하루 만에 도시인이 20일 동안 받을 햇빛의 양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그의 피부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의료진이 그의 얼굴 피부를 특수 카메라로 확대해 관찰했습니다. 화면에 드러난 것은 붉게 확장된 모세혈관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면서 피부 속 혈관이 늘어나고 손상된 것입니다. 놀라운 차이는 햇빛을 거의 받지 않은 배 부분의 피부와 비교했을 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배 피부는 얼굴에 비해 주름이 거의 없고 맑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전문의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신체 나이는 실제보다 훨씬 젊지만 피부 나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노출되지 않은 복부 피부는 30대로 보일 만큼 탄력있고 건강했지만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은 얼굴 피부는 콜라겐이 파괴되고 굵은 주름과 혈관 확장 현상으로 인해 50대 후반의 피부 상태를 보였습니다. 한 사람의 몸에서 20년 이상의 피부 나이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광노화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적인 노화가 아니라 햇빛, 즉 자외선에 의해 피부 노화가 가속되는 현상입니다. 수십 년간 택시를 운전한 기사의 얼굴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유독 더 늙어 보이는 사진이나 야외 활동이 적었던 쌍둥이가 다른 쌍둥이보다 훨씬 젊은 피부를 가졌다는 연구 결과들은 모두 이 광노화의 강력한 힘을 증명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정진호 교수 연구팀은 광노화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연구팀은 햇볕을 많이 쬐어 노화된 피부의 혈관이 그렇지 않은 피부의 혈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외선에 의해 새로 생성된 혈관들은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혈관들은 성숙하지 못해 염증 세포를 쉽게 유출시키고 주변의 콜라겐과 같은 정상적인 피부 조직을 오히려 파괴했습니다. 결국 피부는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이대별 피부를 비교해보면 20대에는 얼굴과 햇빛을 보지 않는 엉덩이 피부의 모세혈관 수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의 모세혈관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 엉덩이의 모세혈관 수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혈관이 줄어들고 파괴된다는 것은 피부의 영양 공급이 끊기고 피부가 사막처럼 메말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외선은 우리 피부의 탄력을 지탱하는 기둥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콜라겐이 매트리스의 스프링이라면
엘라스틴은 그 스프링을 묶어주는 고무줄과 같습니다. 자외선은 이 스프링과 고무줄을 모두 망가뜨려 피부를 처지게 하고 깊은 주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탓으로 돌렸던 깊은 주름의 대부분은 사실 수십 년간 누적된 햇빛의 상처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노화의 주범, 자외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태양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외에도 다양한 파장의 빛을 뿜어냅니다.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짧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 그것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 몸에 직접 닿았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파장 길이에 따라 다시 세 종류, 즉 UVA, UVB, UVC로 나뉩니다. 가장 파장이 짧고 강력한 UVC는 다행히도 지구의 방어막인 오존층에 대부분 흡수되어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만약 UVC가 그대로 지상에 도달한다면 생명체는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 실험에서 배양 중인 대장균의 UVC를 1시간 동안 쬐자 대장균이 전혀 증식하지 못하고 모두 사멸하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UVC가 가진 세포 파괴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피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UVB와 UV입니다. UVB는 피부의 표피층까지 도달하며 강력한 에너지로 피부의 화상, 즉 홍반을 일으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벌겋게 피부가 익는 현상이 바로 UVB 때문입니다. 반면 UVA는 파장이 길어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침투합니다. 에너지는 UVB보다 약해서 당장 피부를 붉게 만들지는 않지만 마치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조용히 그리고 깊숙이 피부를 파괴합니다. 바로 UVA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여 주름과 탄력 저하를 일으키는 광노화의 핵심 주범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피부는 검게 변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놀라운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증거입니다.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몸은 멜라닌이라는 흑색 색소를 분비합니다. 이 멜라닌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우산처럼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구릿빛 피부는 사실 자외선의 공격에 맞서 싸운 우리 몸의 숭고한 흔적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 시스템도 과부하가 걸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멜라닌이 과도하게 그리고 불균일하게 생성되면 김이 죽은 깨와 같은 색소 침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검버섯과 흑자는 오랜 세월 자외선에 시달린 피부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검버섯은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 각질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양성 종양이며 흑자는 표피로 올라온 멜라닌이 검은 반점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50대, 60대를 기준으로 남성에게는 검버섯이, 여성에게는 흑자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성호르몬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피부는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남성의 피부는 여성보다 두껍고 피지 분비가 왕성합니다. 이 때문에 잔주름은 여성보다 덜 생기지만 모공이 넓고 성인 여드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과거에는 거칠고 검은 피부가 남성성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외모를 가꾸는 남성, 이른바 그루밍족이 늘어나면서 남성들의 피부 관리에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자외선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남성의 피부는 자외선에 손상된 후 재생하는 능력이 여성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광노화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피부암입니다.
한 연구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쥐를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어 자외선을 쬐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컷 쥐에게서 암컷 쥐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수의 피부 종양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진은 남성이 여성보다 활성산소를 막아내는 항산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행히 황인종인 한국인은 백인에 비해 피부암 발병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우리 피부 속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노좀이라는 기관의 크기가 백인보다 크고 피부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여 자외선 방어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흑인의 멜라노좀은 황인종보다도 더 크고 많아 가장 강력한 자연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피부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30대 젊은 환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 태닝과 같이 미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젊은 시절에 받은 자외선 손상은 수십 년 후 노년기의 피부암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양산, 모자, 그리고 옷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캡은 자외선 B를 99.9%까지 차단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면 티셔츠나 청바지도 90% 이상의 높은 자외선 차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팅 필름 역시 효과적인 방패가 되어주며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도 창문을 통해 UVA는 100%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표시된 SPF 지수는 UVB를 차단하는 능력을, PA 지수는 UVA를 차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PA 플러스 표시가 많을수록 UVA 차단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수보다 바르는 양입니다. SPF 수치는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2mg이라는 생각보다 많은 양을 발랐을 때의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준치의 4분의 1 정도밖에 바르지 않아 실제로는 표시된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그리고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우리에게 위협만 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햇빛 속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햇빛을 피하는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 결핍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햇빛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햇빛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우울감을 완화하고 밤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숙면을 취하게 합니다. 흐린 날 유독 기분이 처지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자외선의 이러한 특성을 역으로 이용하여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환부에 쬐어주는 광선 치료는 건선이나 백반증과 같은 난치성 피부 질환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의 힘을 통제하여 약으로 사용하는 인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결국 태양은 적이 아니라 현명하게 공존해야 할 강력한 자연입니다. 전문가들은 두려움과 필요성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현명한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자외선이 비교적 약한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얼굴과 팔에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는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옷 등으로 피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건강과 젊음을 모두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태양 아래 산다는 것은 위험과 축복을 동시에 안고 살아간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 빛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학적 지혜를 활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태양과 건강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왜 몸의 다른 부위보다 더 빨리 늙는 것처럼 보일까요? 매일 거울을 보며 무심코 지나쳤던 이 질문의 해답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에서 조용히 쏟아져 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햇빛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동시에 시간의 흔적을 새기는 태양의 두 얼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올해 47살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9년째 마라톤을 꾸준히 해온 열정적인 운동가입니다. 그의 하루는 보통 대여섯 시간 이상 햇빛 아래에서 펼쳐집니다.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평일에도 매일 20km가 넘는 출근길을 직접 달려가고 야외에서 일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고 모자도 챙겼었지만 땀으로 범벅이 되는 운동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어 지금은 그저 편안하게 햇빛을 맞으며 달린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은 고작 15분 남짓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단 하루 만에 도시인이 20일 동안 받을 햇빛의 양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그의 피부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의료진이 그의 얼굴 피부를 특수 카메라로 확대해 관찰했습니다. 화면에 드러난 것은 붉게 확장된 모세혈관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면서 피부 속 혈관이 늘어나고 손상된 것입니다. 놀라운 차이는 햇빛을 거의 받지 않은 배 부분의 피부와 비교했을 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배 피부는 얼굴에 비해 주름이 거의 없고 맑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전문의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신체 나이는 실제보다 훨씬 젊지만 피부 나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노출되지 않은 복부 피부는 30대로 보일 만큼 탄력있고 건강했지만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은 얼굴 피부는 콜라겐이 파괴되고 굵은 주름과 혈관 확장 현상으로 인해 50대 후반의 피부 상태를 보였습니다. 한 사람의 몸에서 20년 이상의 피부 나이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광노화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적인 노화가 아니라 햇빛, 즉 자외선에 의해 피부 노화가 가속되는 현상입니다. 수십 년간 택시를 운전한 기사의 얼굴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유독 더 늙어 보이는 사진이나 야외 활동이 적었던 쌍둥이가 다른 쌍둥이보다 훨씬 젊은 피부를 가졌다는 연구 결과들은 모두 이 광노화의 강력한 힘을 증명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정진호 교수 연구팀은 광노화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연구팀은 햇볕을 많이 쬐어 노화된 피부의 혈관이 그렇지 않은 피부의 혈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외선에 의해 새로 생성된 혈관들은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혈관들은 성숙하지 못해 염증 세포를 쉽게 유출시키고 주변의 콜라겐과 같은 정상적인 피부 조직을 오히려 파괴했습니다. 결국 피부는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이대별 피부를 비교해보면
20대에는 얼굴과 햇빛을 보지 않는 엉덩이 피부의 모세혈관 수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의 모세혈관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 엉덩이의 모세혈관 수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혈관이 줄어들고 파괴된다는 것은 피부의 영양 공급이 끊기고 피부가 사막처럼 메말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외선은 우리 피부의 탄력을 지탱하는 기둥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콜라겐이 매트리스의 스프링이라면 엘라스틴은 그 스프링을 묶어주는 고무줄과 같습니다. 자외선은 이 스프링과 고무줄을 모두 망가뜨려 피부를 처지게 하고 깊은 주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탓으로 돌렸던 깊은 주름의 대부분은 사실 수십 년간 누적된 햇빛의 상처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노화의 주범, 자외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태양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외에도 다양한 파장의 빛을 뿜어냅니다.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짧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 그것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 몸에 직접 닿았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파장 길이에 따라 다시 세 종류, 즉 UVA, UVB, UVC로 나뉩니다. 가장 파장이 짧고 강력한 UVC는 다행히도 지구의 방어막인 오존층의 대부분 흡수되어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만약 UVC가 그대로 지상에 도달한다면 생명체는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 실험에서 배양 중인 대장균의 UVC를 1시간 동안 쬐자 대장균이 전혀 증식하지 못하고 모두 사멸하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UVC가 가진 세포 파괴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피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UVB와 UV입니다. UVB는 피부의 표피층까지 도달하며 강력한 에너지로 피부의 화상, 즉 홍반을 일으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벌겋게 피부가 익는 현상이 바로 UVB 때문입니다. 반면 UVA는 파장이 길어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침투합니다. 에너지는 UVB보다 약해서 당장 피부를 붉게 만들지는 않지만 마치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조용히 그리고 깊숙이 피부를 파괴합니다. 바로 UVA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여 주름과 탄력 저하를 일으키는 광노화의 핵심 주범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피부는 검게 변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놀라운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증거입니다.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몸은 멜라닌이라는 흑색 색소를 분비합니다. 이 멜라닌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우산처럼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구릿빛 피부는 사실 자외선의 공격에 맞서 싸운 우리 몸의 숭고한 흔적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 시스템도 과부하가 걸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멜라닌이 과도하게 그리고 불균일하게 생성되면 김이 죽은 깨와 같은 색소 침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검버섯과 흑자는 오랜 세월 자외선에 시달린 피부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검버섯은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 각질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양성 종양이며 흑자는 표피로 올라온 멜라닌이 검은 반점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50대, 60대를 기준으로 남성에게는 검버섯이, 여성에게는 흑자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성호르몬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피부는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남성의 피부는 여성보다 두껍고 피지 분비가 왕성합니다. 이 때문에 잔주름은 여성보다 덜 생기지만 모공이 넓고 성인 여드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과거에는 거칠고 검은 피부가 남성성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외모를 가꾸는 남성, 이른바 그루밍족이 늘어나면서 남성들의 피부 관리에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자외선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남성의 피부는 자외선에 손상된 후 재생하는 능력이 여성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광노화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피부암입니다. 한 연구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쥐를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어 자외선을 쬐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컷 쥐에게서 암컷 쥐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수의 피부 종양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진은 남성이 여성보다 활성산소를 막아내는 항산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행히 황인종인 한국인은 백인에 비해 피부암 발병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우리 피부 속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노좀이라는 기관의 크기가 백인보다 크고 피부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여 자외선 방어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흑인의 멜라노좀은 황인종보다도 더 크고 많아 가장 강력한 자연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피부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30대 젊은 환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 태닝과 같이 미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젊은 시절에 받은 자외선 손상은 수십 년 후 노년기의 피부암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양산, 모자, 그리고 옷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캡은 자외선 B를 9%까지 차단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면 티셔츠나 청바지도 90% 이상의 높은 자외선 차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팅 필름 역시 효과적인 방패가 되어주며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도 창문을 통해 UVA는 100%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표시된 SPF 지수는 UVB를 차단하는 능력을, PA 지수는 UVA를 차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PA 플러스 표시가 많을수록 UVA 차단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수보다 바르는 양입니다. SPF 수치는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2mg이라는 생각보다 많은 양을 발랐을 때의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준치의 4분의 1 정도밖에 바르지 않아 실제로는 표시된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그리고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우리에게 위협만 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햇빛 속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햇빛을 피하는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 결핍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햇빛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햇빛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우울감을 완화하고 밤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숙면을 취하게 합니다. 흐린 날 유독 기분이 처지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자외선의 이러한 특성을 역으로 이용하여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환부에 쬐어주는 광선 치료는 건선이나 백반증과 같은 난치성 피부 질환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의 힘을 통제하여 약으로 사용하는 인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결국 태양은 적이 아니라 현명하게 공존해야 할 강력한 자연입니다. 전문가들은 두려움과 필요성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현명한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자외선이 비교적 약한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얼굴과 팔에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는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옷 등으로 피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건강과 젊음을 모두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태양 아래 산다는 것은 위험과 축복을 동시에 안고 살아간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 빛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학적 지혜를 활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태양과 건강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왜 몸의 다른 부위보다 더 빨리 늙는 것처럼 보일까요? 매일 거울을 보며 무심코 지나쳤던 이 질문의 해답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에서 조용히 쏟아져 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햇빛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동시에 시간의 흔적을 새기는 태양의 두 얼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올해 47살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9년째 마라톤을 꾸준히 해온 열정적인 운동가입니다. 그의 하루는 보통 대여섯 시간 이상 햇빛 아래에서 펼쳐집니다.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평일에도 매일 20km가 넘는 출근길을 직접 달려가고 야외에서 일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고 모자도 챙겼었지만 땀으로 범벅이 되는 운동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어 지금은 그저 편안하게 햇빛을 맞으며 달린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은 고작 15분 남짓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단 하루 만에 도시인이 20일 동안 받을 햇빛의 양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그의 피부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의료진이 그의 얼굴 피부를 특수 카메라로 확대해 관찰했습니다. 화면에 드러난 것은 붉게 확장된 모세혈관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면서 피부 속 혈관이 늘어나고 손상된 것입니다. 놀라운 차이는 햇빛을 거의 받지 않은 배 부분의 피부와 비교했을 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배 피부는 얼굴에 비해 주름이 거의 없고 맑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전문의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신체 나이는 실제보다 훨씬 젊지만 피부 나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노출되지 않은 복부 피부는 30대로 보일 만큼 탄력있고 건강했지만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은 얼굴 피부는 콜라겐이 파괴되고 굵은 주름과 혈관 확장 현상으로 인해 50대 후반의 피부 상태를 보였습니다. 한 사람의 몸에서 20년 이상의 피부 나이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광노화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적인 노화가 아니라 햇빛, 즉 자외선에 의해 피부 노화가 가속되는 현상입니다. 수십 년간 택시를 운전한 기사의 얼굴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유독 더 늙어 보이는 사진이나 야외 활동이 적었던 쌍둥이가 다른 쌍둥이보다 훨씬 젊은 피부를 가졌다는 연구 결과들은 모두 이 광노화의 강력한 힘을 증명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정진호 교수 연구팀은 광노화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연구팀은 햇볕을 많이 쬐어 노화된 피부의 혈관이 그렇지 않은 피부의 혈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외선에 의해 새로 생성된 혈관들은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혈관들은 성숙하지 못해 염증 세포를 쉽게 유출시키고 주변의 콜라겐과 같은 정상적인 피부 조직을 오히려 파괴했습니다. 결국 피부는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이대별 피부를 비교해보면 20대에는 얼굴과 햇빛을 보지 않는 엉덩이 피부의 모세혈관 수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의 모세혈관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 엉덩이의 모세혈관 수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혈관이 줄어들고 파괴된다는 것은 피부의 영양 공급이 끊기고 피부가 사막처럼 메말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외선은 우리 피부의 탄력을 지탱하는 기둥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콜라겐이 매트리스의 스프링이라면 엘라스틴은 그 스프링을 묶어주는 고무줄과 같습니다. 자외선은 이 스프링과 고무줄을 모두 망가뜨려 피부를 처지게 하고 깊은 주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탓으로 돌렸던 깊은 주름의 대부분은 사실 수십 년간 누적된 햇빛의 상처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노화의 주범, 자외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태양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외에도 다양한 파장의 빛을 뿜어냅니다.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짧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 그것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 몸에 직접 닿았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파장 길이에 따라 다시 세 종류, 즉 UVA, UVB, UVC로 나뉩니다. 가장 파장이 짧고 강력한 UVC는 다행히도 지구의 방어막인 오존층에 대부분 흡수되어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만약 UVC가 그대로 지상에 도달한다면 생명체는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 실험에서 배양 중인 대장균의 UVC를 1시간 동안 쬐자 대장균이 전혀 증식하지 못하고 모두 사멸하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UVC가 가진 세포 파괴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피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UVB와 UV입니다. UVB는 피부의 표피층까지 도달하며 강력한 에너지로 피부의 화상, 즉 홍반을 일으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벌겋게 피부가 익는 현상이 바로 UVB 때문입니다. 반면 UVA는 파장이 길어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침투합니다. 에너지는 UVB보다 약해서 당장 피부를 붉게 만들지는 않지만 마치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조용히 그리고 깊숙이 피부를 파괴합니다. 바로 UVA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여 주름과 탄력 저하를 일으키는 광노화의 핵심 주범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피부는 검게 변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놀라운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증거입니다.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몸은 멜라닌이라는 흑색 색소를 분비합니다. 이 멜라닌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우산처럼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구릿빛 피부는 사실 자외선의 공격에 맞서 싸운 우리 몸의 숭고한 흔적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 시스템도 과부하가 걸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멜라닌이 과도하게 그리고 불균일하게 생성되면 기미, 죽은 깨와 같은 색소 침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검버섯과 흑자는 오랜 세월 자외선에 시달린 피부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검버섯은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 각질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양성 종양이며
흑자는 표피로 올라온 멜라닌이 검은 반점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50대, 60대를 기준으로 남성에게는 검버섯이, 여성에게는 흑자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성호르몬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피부는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남성의 피부는 여성보다 두껍고 피지 분비가 왕성합니다. 이 때문에 잔주름은 여성보다 덜 생기지만 모공이 넓고 성인 여드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과거에는 거칠고 검은 피부가 남성성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외모를 가꾸는 남성, 이른바 그루밍족이 늘어나면서 남성들의 피부 관리에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자외선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남성의 피부는 자외선에 손상된 후 재생하는 능력이 여성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광노화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피부암입니다. 한 연구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쥐를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어 자외선을 쬐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컷 쥐에게서 암컷 쥐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수의 피부 종양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진은 남성이 여성보다 활성산소를 막아내는 항산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행히 황인종인 한국인은 백인에 비해 피부암 발병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우리 피부 속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노좀이라는 기관의 크기가 백인보다 크고 피부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여 자외선 방어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흑인의 멜라노좀은 황인종보다도 더 크고 많아 가장 강력한 자연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피부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30대 젊은 환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 태닝과 같이 미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젊은 시절에 받은 자외선 손상은 수십 년 후 노년기의 피부암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양산, 모자, 그리고 옷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캡은 자외선 B를 9%까지 차단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면 티셔츠나 청바지도 90% 이상의 높은 자외선 차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팅 필름 역시 효과적인 방패가 되어주며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도 창문을 통해 UVA는 100%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표시된 SPF 지수는 UVB를 차단하는 능력을, PA 지수는 UVA를 차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PA 플러스 표시가 많을수록 UVA 차단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수보다 바르는 양입니다. SPF 수치는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2mg이라는 생각보다 많은 양을 발랐을 때의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준치의 4분의 1 정도밖에 바르지 않아 실제로는 표시된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그리고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우리에게 위협만 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햇빛 속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햇빛을 피하는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 결핍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햇빛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햇빛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우울감을 완화하고 밤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숙면을 취하게 합니다. 흐린 날 유독 기분이 처지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자외선의 이러한 특성을 역으로 이용하여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환부에 쬐어주는 광선 치료는 건선이나 백반증과 같은 난치성 피부 질환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의 힘을 통제하여 약으로 사용하는 인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결국 태양은 적이 아니라 현명하게 공존해야 할 강력한 자연입니다. 전문가들은 두려움과 필요성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현명한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자외선이 비교적 약한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얼굴과 팔에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는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옷 등으로 피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건강과 젊음을 모두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태양 아래 산다는 것은 위험과 축복을 동시에 안고 살아간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 빛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학적 지혜를 활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태양과 건강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왜 몸의 다른 부위보다 더 빨리 늙는 것처럼 보일까요? 매일 거울을 보며 무심코 지나쳤던 이 질문의 해답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에서 조용히 쏟아져 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햇빛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동시에 시간의 흔적을 새기는 태양의 두 얼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올해 47살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9년째 마라톤을 꾸준히 해온 열정적인 운동가입니다. 그의 하루는 보통 대여섯 시간 이상 햇빛 아래에서 펼쳐집니다.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평일에도 매일 20km가 넘는 출근길을 직접 달려가고 야외에서 일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고 모자도 챙겼었지만 땀으로 범벅이 되는 운동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어 지금은 그저 편안하게 햇빛을 맞으며 달린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은 고작 15분 남짓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단 하루 만에 도시인이 20일 동안 받을 햇빛의 양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그의 피부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의료진이 그의 얼굴 피부를 특수 카메라로 확대해 관찰했습니다. 화면에 드러난 것은 붉게 확장된 모세혈관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면서 피부 속 혈관이 늘어나고 손상된 것입니다. 놀라운 차이는 햇빛을 거의 받지 않은 배 부분의 피부와 비교했을 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배 피부는 얼굴에 비해 주름이 거의 없고 맑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전문의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신체 나이는 실제보다 훨씬 젊지만 피부 나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노출되지 않은 복부 피부는 30대로 보일 만큼 탄력있고 건강했지만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은 얼굴 피부는 콜라겐이 파괴되고 굵은 주름과 혈관 확장 현상으로 인해 50대 후반의 피부 상태를 보였습니다. 한 사람의 몸에서 20년 이상의 피부 나이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광노화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적인 노화가 아니라 햇빛, 즉 자외선에 의해 피부 노화가 가속되는 현상입니다. 수십 년간 택시를 운전한 기사의 얼굴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유독 더 늙어 보이는 사진이나 야외 활동이 적었던 쌍둥이가 다른 쌍둥이보다 훨씬 젊은 피부를 가졌다는 연구 결과들은 모두 이 광노화의 강력한 힘을 증명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정진호 교수 연구팀은 광노화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연구팀은 햇볕을 많이 쬐어 노화된 피부의 혈관이 그렇지 않은 피부의 혈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외선에 의해 새로 생성된 혈관들은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혈관들은 성숙하지 못해 염증세포를 쉽게 유출시키고 주변의 콜라겐과 같은 정상적인 피부 조직을 오히려 파괴했습니다. 결국 피부는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이대별 피부를 비교해보면 20대에는 얼굴과 햇빛을 보지 않는 엉덩이 피부의 모세혈관 수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얼굴의 모세혈관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 엉덩이의 모세혈관 수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혈관이 줄어들고 파괴된다는 것은 피부의 영양 공급이 끊기고 피부가 사막처럼 메말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외선은 우리 피부의 탄력을 지탱하는 기둥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콜라겐이 매트리스의 스프링이라면 엘라스틴은 그 스프링을 묶어주는 고무줄과 같습니다. 자외선은 이 스프링과 고무줄을 모두 망가뜨려 피부를 처지게 하고 깊은 주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탓으로 돌렸던 깊은 주름의 대부분은 사실 수십 년간 누적된 햇빛의 상처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노화의 주범, 자외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태양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외에도 다양한 파장의 빛을 뿜어냅니다.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짧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 그것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 몸에 직접 닿았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파장 길이에 따라 다시 세 종류, 즉 UVA, UVB, UVC로 나뉩니다. 가장 파장이 짧고 강력한 UVC는 다행히도 지구의 방어막인 오존층에 대부분 흡수되어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만약 UVC가 그대로 지상에 도달한다면 생명체는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 실험에서 배양 중인 대장균의 UVC를 1시간 동안 쬐자 대장균이 전혀 증식하지 못하고 모두 사멸하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UVC가 가진 세포 파괴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피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UVB와 UV입니다. UVB는 피부의 표피층까지 도달하며 강력한 에너지로 피부의 화상, 즉 홍반을 일으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벌겋게 피부가 익는 현상이 바로 UVB 때문입니다. 반면 UVA는 파장이 길어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침투합니다. 에너지는 UVB보다 약해서 당장 피부를 붉게 만들지는 않지만 마치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조용히 그리고 깊숙이 피부를 파괴합니다. 바로 UVA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여 주름과 탄력 저하를 일으키는 광노화의 핵심 주범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피부는 검게 변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놀라운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증거입니다.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몸은 멜라닌이라는 흑색 색소를 분비합니다. 이 멜라닌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우산처럼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구릿빛 피부는 사실 자외선의 공격에 맞서 싸운 우리 몸의 숭고한 흔적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 시스템도 과부하가 걸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멜라닌이 과도하게 그리고 불균일하게 생성되면 기미, 죽은 깨와 같은 색소 침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검버섯과 흑자는 오랜 세월 자외선에 시달린 피부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검버섯은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각질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양성 종양이며, 흑자는 표피로 올라온 멜라닌이 검은 반점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50대, 60대를 기준으로 남성에게는 검버섯이, 여성에게는 흑자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성호르몬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피부는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남성의 피부는 여성보다 두껍고 피지 분비가 왕성합니다. 이 때문에 잔주름은 여성보다 덜 생기지만 모공이 넓고 성인 여드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과거에는 거칠고 검은 피부가 남성성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외모를 가꾸는 남성, 이른바 그루밍족이 늘어나면서 남성들의 피부 관리에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자외선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남성의 피부는 자외선에 손상된 후 재생하는 능력이 여성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광노화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피부암입니다. 한 연구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쥐를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어 자외선을 쬐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컷 쥐에게서 암컷 쥐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수의 피부 종양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진은 남성이 여성보다 활성산소를 막아내는 항산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행히 황인종인 한국인은 백인에 비해 피부암 발병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우리 피부 속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노좀이라는 기관의 크기가 백인보다 크고 피부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여 자외선 방어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흑인의 멜라노좀은 황인종보다도 더 크고 많아 가장 강력한 자연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피부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30대 젊은 환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 태닝과 같이 미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젊은 시절에 받은 자외선 손상은 수십 년 후 노년기의 피부암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양산, 모자, 그리고 옷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캡은 자외선 B를 9%까지 차단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면 티셔츠나 청바지도 90% 이상의 높은 자외선 차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팅 필름 역시 효과적인 방패가 되어주며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도 창문을 통해 UVA는 100%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표시된 SPF 지수는 UVB를 차단하는 능력을, PA 지수는 UVA를 차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PA 플러스 표시가 많을수록 UVA 차단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수보다 바르는 양입니다. SPF 수치는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2mg이라는 생각보다 많은 양을 발랐을 때의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준치의 4분의 1 정도밖에 바르지 않아 실제로는 표시된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그리고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